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파랗게 얼어붙었습니다. 네, 미증시 반등의 훈풍을 이어주나 싶던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며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1.8% 넘게 하락하면서 2,9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네,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틀 새 시총이 74조 5천억가량 증발했는데요. 코스닥은 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92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93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90원을 돌파하면서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고요. 전날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째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 겹겹이 쌓이는 글로벌 악재들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어제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현금화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이 많이 빠질 줄은 몰랐는데 오늘 장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 아침에서도 제가 시장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시장 딱 봤을 때 이거 3천도 안착을 못하네, 이거 시장 약하다, 안 좋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의 한 수에서도 방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 방송처럼, 공개 방송 아니고 이제 소통 방송에서도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현금화는 지난주에서 수, 목, 금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고요. 대략 한 20% 정도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장을 잠깐 보면 지수가 3,000도 안착을 못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지금 너무 약하게 떨어지고 있고, 일단 신용잔고가 지금 24조 5천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아마 신용 물량들이 더 나와야 바닥을 칠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9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가 19조였는데 지금 25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조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일 시장 2,900이 무너지게 되면 그나마 지금까지는 소비주들이 잘 버텨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추석 전반 하더라도 10에서 20% 정도 깨져 있는 종목은 행복했었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는. 왜?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30%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대형주죠. 고점에서 지금 대략 한 18% 정도 빠졌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해서 많이 갖고 있는 셀트리온도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습니다. 저 고점에서 마이너스 45%,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제약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카카오도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해갖고 많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마이너스 근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 빠질 겁니다. 충격적인 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장이 좋을 때에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갔던 자리에서 원래 자리까지 다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가 원래 자리까지 내려가는 여기 뭐 2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벌써 고점에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30% 떨어졌는데 여전히 고점이라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일 지수가 2,900이 깨지게 되면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소비주 얘기했던 것들은 여전히 좀 강하게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지만 그 종목들도 지수가 2,900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들도 이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다른 애들 30% 빠질 때 뭐 그거보다 뭐 절반밖에 안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빠진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애들도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빠진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CJ E&M 같은 애들도 지금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SM, YG엔터도 마찬가지죠. SM도 최근에 떨어진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가거나 있지. 그렇죠? SM, 뭐 YG엔터, 그나마 엔터주들,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 그다음에 뭐 여행주들, 뭐 등등해서 이쪽 소비주들은 다른 종목들 30%, 대형주도 30% 빠졌을 때에서 대비 아직까지 빠진 게 없는데 만약에 내일 지수가 2,900이 깨져버리게 되면 물론 아침에선 깨질 겁니다. 왜 깨지냐면 미국 시장이 오늘 빠질 거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0.5%에서 계속 놀았고 현재에서도 거의 1%대까지 하락인데 10월 18일 날 이제 옐런 그 의장이 이제 18일까지 부채 협상을 마무리를 하라라고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해결되기 전에서는 미국 시장도 뭐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살금살금 뭐 빠진 흐름으로 가든가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재차기하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쭉쭉 떨어지는데 일단 내일 2,900을 쉽게 내주느냐 아니면 안 내주고 잘 버텨주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서 2,900을 깼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주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추가 하락은커녕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이제 반등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 얘기했지만 빨간색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현금화했던 부분들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소비주 위주로 낙폭과 종목들 공략을 하든지 소비주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느낌은 이거예요. 내일 2,900 깨지면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박살이 날 건지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심하게 빠지면 2,150까지도 빠집니다. 정말로 심하게 빠지면. 근데 이거 심하게 빠지면이고요. 기본적으로 내일, 그러니까 이거 2,900이 안 깨져야 돼요. 그래서 2,9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2,900 깨지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2,50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지는 2,500이기 때문에 내일 제발 2,900이 안 깨지기를. 왜냐하면 지금 해외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고 그리고 해외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긴 문제예요. 이게 보면은 뭐 일부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2,500까지 빠질 것만큼 뭐 일부 시장이 그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은 하루 이틀 뒤에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흐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오바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밑으로 민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기가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놓고 그다음에 시중 물량들 빼기 위해서 일부러 박살내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일 2,900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2,900이 깨지면 잘 버텼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안 빠졌죠. SM부터 해서 안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본격 후성도 마찬가지죠. 만약 2,900이 깨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슬금슬금 뭐 하루 만에 빠지지 않겠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가게 되면 2,900이 깨지면 지수 2,500으로 떨어지면 얘도 여지없이 10,000원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들은 더욱더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안 나와야 돼서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불안하면 일단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면서 이거 시장 문제 있다. 현금화를 더 해야 된다. 30%까지 늘리세요. 그러면 내일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는 그냥 관망. 그래서 현금화 대응 20% 정도를 하고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는 거 물려 있는 것들은 버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요점 정리됐죠? 아직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2,900을 쉽게 내주거나 미국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일본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현금화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 이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시장 더욱 빠지지 않고 잘 지켜내줘야 할 텐데요. 주유소 3부를 계속해서 본방사수하시고 또 노란톡에 계셨다면 위원님께서 현금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 보시면서 또 이 지수 그리고 계좌 방어에 성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에서 혼자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종목과 시장 보는 법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네, 5,470원에 네, 비중이요? 20%. 네,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이 또 유난히 많이 빠지는 장세여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달, 두 달? 2달 정도 되셨고요.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도 못 하겠고요. 손절하기도 당장 이 손이 안 나가시고 혹시 추가 네.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그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현금이 없어서.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짚어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자, 일단은 네. 생체 인식 관련된 이제 핸드폰 카메라 부품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빠지는 이유는 시장이 빠져서 그러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가 있을 때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았으면 지금 지수가 4천으로 갔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지금 지수가 2,900을 내일 깨게 되면 그다음 지지 라인은 2,500대를 봐야 돼요. 최악의 경우 2,150.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도 반등은커녕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손절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5,400원대 지금 손실 거의 40%대죠. 48%대, 그렇죠? 지금 40한 5, 6%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대응이라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지난주에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자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손실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예상을 해보면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00원까지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1,500원짜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공략을 해서 마이너스 40%를 벌써 40%를 넘게 깨져 있는 경우들은 일부 제약주 빼고는 쉽게는 없는데 이게 고점에 사서 그래요. 이게 고점이 아니고 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그래도 마이너스 20에서 뭐 그 정도 내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을 텐데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거는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실 거고 현금도 없고 이거는 더 빠졌다가 이건 나중을 기약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2,000원 정도를 찍을 것도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고 왔다가 이거 단번에 안 올라가요. 과거에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도 차트가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은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급등을 하면서 한 7, 8개월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되면서 올라가는데 한 5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거든요. 이때 11월 달서부터 해서 4월 달이니까 5개월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 반등이 줬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5개월 좀 이상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은 절대로 물리지 말아라. 차라리 흔들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카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었어도 다 수익에서 다 빠져나왔던 이유가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물려도 장만 돌았으면 얼마든지 그 이상 내지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카프로도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얘는 10,000원으로 가 있습니다. 얘는 10,000원으로 갈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석유 화학 제품 관련주들이 장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지 장이 좋아져서 잠깐만 돈이 들어가고 확 움직이게 되면 이슈 타고 얘네들은 호재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했었으면 물려도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900원짜리가 거의 900원짜리가 올라간 거예요. 바닥에서 한 800% 정도 올라간 거라 그게 일단은 문제고 오래 걸릴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은 좀 늦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유. 뭐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하는 데는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좀 보유를 해야 한다라고 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도움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가온 미디어 가온 미디어. 14,200원에 30%입니다. 네, 14,200원의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메타버스 관련주죠.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수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니,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예. 근데 네. 상승할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 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또 받쳐주지를 않았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반락이 나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온미디어 오늘 공략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자마자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를 9시 한 50분쯤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장 예. 보고 나서 야, 이거 시장 너무 약하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프닝 때 먼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흔들릴 것 같았는데 오늘 왕창 흔들렸거든요. 자, 예.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폭포수 이걸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이걸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된 거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지수가 2,900이 깨져버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수익에서 팔든 손실에서 팔든 어쨌든 현금화를 대응하는 게 일단은 유리해요. 2,900이 깨져서 계속 약세를 보여주면. 예. 근데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2,900을 아침에서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생각보다 잘 버티네 하면서 일본 시장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 시장이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좋지는 않은데 신기하게 주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은 나지만 우리나라 시장 제일 약해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일본 시장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여기를 저점을 깨고 얘네들이 양봉이 나와주면 움직여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추가 폭락하지 않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예. 시장이 이제 8일 개장하고 우리나라 이제 8일 날 이제 실적 발표 LG전자랑 삼성전자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여기 저점을 잘 지지해주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줄 거고 그럴 때에서 얘가 수익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시장 보고 대응을 하세요. 종목을 보지 말고. 종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뭐 카카오 네이버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자리에서 20%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2,500까지 빠지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자리에서 현재 가격에 사도요. 20% 폭락해요. 삼성전자도 15%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와 카카오와 네이버와 뭐 SK하이닉스 그 회사랑 가온미디어랑 바꾼다. 누가 바꿉니까? 그렇죠? 그쪽 종목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애들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빠지는데 가온미디어도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그러는 뭐 15,5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내일 보유를 하시고 시장이 계속 오전장에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2,900 깨지고 2,850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여주면 그냥 가온미디어를 손절하는 게 나아요. 예. 예, 손절 안 하면 이거 차트 한번 봐봐요. 보면은 이것도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지지난달 8월 달이 신고점이네요. 신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세가 좋지 않을 때는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상승세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땅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씨앗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자라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신규 말수를 하실 때는 시장 분위기를 잘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인스컵이요. 인스코비 매수가랑 비중이 예.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네. 예, 30%입니다. 네, 4,500원에 3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저번에 막 갑자기 폭락할 때 이제 며칠 됐어요. 한 3일 됐나? 아,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 네네.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때 이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 또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네.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네.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도움 네. 요청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4,500원에 사셨는데 원래 이렇게 하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에서는 그 다음 날에 반드시 반등을 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해줬을 게 좋았을 텐데 네네. 갖고 있다 보니까 줄줄줄 빠지니까 이것도 적잖게 빠졌죠 지금 손실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 15% 정도? 그렇죠? 네. 일단 차트를 보면요. 일단은 네. 요거는 이전에서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거는 작전주예요. 네. 작전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섹터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이제 엮였었던 이제 흐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보면. 네. 근데 그냥 작전주예요 작전주. 이슈보다는 그냥 지들이 갖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컸어요. 그동안 네. 움직이는 걸 보면. 근데 앞에 보면 네.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죠. 세력들이 예, 예. 들어온 건데. 네. 장대웅봉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다 네. 빠져나간 건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이 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쭉 한번 빠졌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한번 세게 줄 텐데 4,500원 네. 한번 갖다 줄 겁니다. 예. 그때에서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뭐 임상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뭐 이- 연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임상 3상까지는 그러니까 2상까지는 거의 네. 웬만하면 다 대부분 다 통과를 다 해요. 좋아요. 그게 뭐 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약효가 없어도 그냥 사람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먹었는데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이 정도 그러니까 독성 검사 정도를 하는 거예요. 효과는 뒷전이고 그리고 네, 네. 임상 2상도 그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테스트한다 뿐이고 3상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군 대조군 해가지고 정말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먹은 사람과 네. 먹지 않은 사람의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못 통과하는 거고 확실한 차이가 있고 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3상 통과해가지고 이제 네. 시판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전임상 1상 2상은 솔직히 비타민제만 있어도 그러니까 뭐 암 치료제로 해놓고 비타민제 먹여도 다 웬만하면 통과할 수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네, 물론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제가 비약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네, 네. 임상 2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네. 독성 검사가 대부분 주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뭐 전임상 들어간다 그러면 뭐 엄청난 호재인 줄 알고 임상 네, 1상 네. 이랬던 적이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는 그냥 임상 1상만 나와도 막 종목이 막 상한가가 그랬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임상 3상을 하든 통과가 돼도 안 움직입니다. 아, 기대감에서까지가 최고예요. 지금 예.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면 기대감까지가 최고조로 올라갈 때고요. 오히려 임상이 네. 나오게 되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임상을 지금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부광약품도 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실패해가지고 뭐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뭐 이래갖고 막 한가 맞고 그러는데 네. 다른 제약주들도 이제 임상 실패 얘기들이 이제 줄줄줄 나올 겁니다. 네. 물론 인스코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돌리는 뭐 임상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는 근데 지금 이거 차트를 봐서는 임상 얘기 네. 나와도 이거 올라갈 네. 것 같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4,500원 물리신 거 어쨌든 잘 빠져나와야 네. 되잖아요. 예. 아직 세력들이 물량들 다 못 털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네, 두고 다시 한번 네. 왜냐면 얘네들도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 지수가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뭐 잘못했다가는 지수가 2,900이 깨졌다가 2,500. 최악의 경우는 2,150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네. 지수가 3,300에서 2,900까지 불과 400포인트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2,150 빠지면 800포인트가 더 빠져요. 그럼 어떻게 아, 되겠어요? 그럼 뭐 인스코비부터 모든 종목들 뭐 다 그냥 폭락. 반토막 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네. 그 생각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용 물량이 너무 많고 공매도가 너무 네. 세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네. 세력들도 자기네들 찾으려면은 들어줘야지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못 빠져나오면은 그때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잘 예. 빠져나오시고 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공략하세요. 왜냐면 세력들이 못내 아쉬워서 다시 바닥에서 다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네. 좋아지면 그땐 다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스코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매수가까지 쭉 올려줄 때 같이 세력과 함께 탈출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TV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거든요. TV 볼륨 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000원에 20%요. 22,000원에 20% 비중이십니다. 예. 네, 숫자 2가 많으시네요. 22,000원에 네. 20% 비중. 예, 오늘도 7% 가까이 하락을 예. 보여줬어요. 네, 예, 지금 한지 지금 두산중공업 네. 한 15일 됐거든요. 매수하신 지 15일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내려가가지고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화 예. 한번 드려봤어요. 네, 20% 비중이시면은 지금 추가 매수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실까요?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요. 네, 생각이 추가 매수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짚어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기계 섹터의 이제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10조짜리. 예.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네. 웬만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하고 전망이 다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두산중공업은 장기 투자하면은 다시 수익으로는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도 시장 예. 특성과 똑같이 시장이 빠지면 얘도 더 빠질 겁니다. 예.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비하면 저는 두산중공업이 좀 나은 것 같고요. 예. 이런 섹터가 몇 애들이 있는데 건설주가 그나마 괜찮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철강주 섹터들 요런 애들은 다른 섹터들 빠지면은 걔네들은 안 올라올 수 있어도 얘네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두산중공업 예. 지금 한 4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계속 내리받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네. 올라가서 그랬던 거고요. 네. 이렇게 쭉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제가 작년에서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두산중공업에 두산을 추천했군요. 두산을 추천했었는데 그때 바닥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워낙 바닥에 있고 지금 정배열로 바닥을 돌리는데 이런 차트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있고요. 현대건설. 근데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은 좋다는 얘기 못 하는데 나중에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많이 빠지면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기계주, 두산중공업 같은 애들은 다시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조정받으면은 엔터주의 뭐 SM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신고가인데 오히려 이런 쪽들이 지금 당장은 유리해요. 지금 당장 이쪽이 유리하거나 현대해상 같은 애들
보험주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강하거나 수급이 좋거나 하는 애들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두산중공 같은 애들도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현대해상처럼 다시 강하게 돌아올리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12,000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000원이요? 네, 12,000원까지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장이란다. 요거 방송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시장에서 장대양봉, 그러니까 빨간색 장대양봉이 강하게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 시장은 활활 타지를 않습니다. 불타오르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거 파란색은 제가 개인들의 눈물 내지는 이거는 제가 양동에다 물 들이부으면 우리가 장작이 불이 안 타죠. 네. 장작이 활활 타면서 시장도 활활 타면서 올라가려면 아주 빨간색으로 장대양봉으로 화염방사기로 완전히 그냥 불로 그냥 확 지져버려야 되는데 지금 장대양봉이 안 나오고 빨간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들이부으면서 계속 불을 끄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에서는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었던 빨간색 강한 큰 그런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공략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으시고요. 12,000원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든가 아니면 시장 양봉이 나올 때 아니면 그때 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면 그때서는 다시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를 질문하시면 그때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여기에서 한 290선이나 300선 올라가면은 좀 앞으로 좀 올라갈까요? 그것도 장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장이 안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타겠어요. 얘 혼자 올라타면은 그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 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야지 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어차피 대형주니까. 네. 뭐 이거 계속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장기로 보고 빠지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됩니다.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돼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12,000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하지만 강하게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M 종목을 좀. 네, HMM 종목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99%요. 매수가가 42,000원에 비중은 네. 99%요. 네. 네, 딱 1%를 제외하고는 이 HMM 종목에 거의 올인을 하신 건데, 사실 중국 전력난 때문에 좀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보니까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1위 종목이라는 희소식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좀 많이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 42,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내다보실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 제가 해운주 강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5만 원대 올라올 때도 너무 비싸다. 종목은 좋은데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려갈 거다. 시장이 맨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게 되면 많이 내려갈 텐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따가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가 있어요. 얼마 정도 내려오면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 추천하겠다.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당장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좋은 종목을 저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주의고 많이 올라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후성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서 4,8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사라 그랬어요. 올해도 10,000원에 계속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25,000원 근처로 올라가니까 23,800원인가요? 24,000원 근처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는 비싸게는 때려주고도 안 삽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HMM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3분기 운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우민 가격이 계속 상황이 괜찮아서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지 않고 계속 물타기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까지 빠져야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전히 비싸고요. 2만 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내려와야 추가 매수가 되거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데 한번 봐봐요 한번. 딱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갔냐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 2,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 갔으면 2,500% 간 거예요. 25배. 예. 근데 25배를 갔는데 2,000원짜리 종목을 42,000원에 샀으니까 24배 올라갈 때 산 거거든요. 2,400%.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수가 4,000원 올라가면은 얘가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4,000도 아니고 지금 2,900 깨지고 3,000원 엊그저께 깨졌고 2,900 깨졌고 그다음에 내일 아직 안 2,900이 내일이면 이제 깨질라 그러고 2,900 깨지면 그다음 지지 라인은 2,500에서 2,100까지 지금 빠질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종목이라는 게 올라가면 다시 쪼그라들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만 원에서 15,000원 쪽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장이 좋을 때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지만 장 빠지니까 좋은 종목들도 다시 쑥으리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중이 99% 하셨죠. 이게 많아서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이미 손절은 늦었고요. 회사는 괜찮고 운임이라든지 이런 해운 업들이 앞으로도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시장이 쪼그라들었다가 뭐 2만 원을 찍든 15,000원을 찍든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 4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만 원 올라가면 뭐 하셔야 돼요? 일단은 팔 국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물린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질 거는 아니고 어차피 회사의 그 실적들은 계속 지금 컨센서스는 아마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이미 흑자 전환한 상황에서 컨센서스는 올해 좋고 올해가 피크네요. 일단은 내년도 비슷하긴 한데 이건 상황 봐야 되고 2023년도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예상이라는 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전에서 3년 전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당연히 않고 4만 원대 회복을 보면서 일단은 15,000원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힘들다 어쩔 수 없죠. 뭐 장이 이런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고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가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10,000 원대까지 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4만 원 선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달려주시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매수 가격 3,186원에 비중은 5%. 3,186원. 많이 싸다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장이 빠지니까 더 빠지고 있네요. 그래요. 일단은 장이 이래서 빠지는 거고요. 길게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바닥주는 아니에요. 바닥주는 아니고 이렇게 요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얘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2,700원, 2,600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네요. 근데 빠졌다가 들어주면은 3,000원 선에서 3,400원 선 고선으로 올라올 때 일단은 잘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500원까지 봅시다. 3,500원 정도 우리가 수익이 나면 일단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자, 지금 뭐 기계주들, 조선주들 뭐 다 비슷한 상황일걸요? 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내일은 뭐 더 떨어질 텐데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떨어지는 겁니다. 내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도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조선주나 건설주나 철강주나 아직 올라갈 모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더 빠지겠다라가 모양을 만든 겁니다. 제가 차트하고 대화를 하라 그랬죠. 얘네들은 우리는 지금 더 빠지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난 더 빠질 건데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배경이 무효합니다. 올라가는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물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SM 같은 차트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우기는 차트예요. 그 왜 올라가느냐? 수급을 봐봐요. 기가 외국도 왕창 물렸죠. 신고점 뚫었죠. 흔들려도 이런 애들이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안 건드려요. 왜냐면 지금 바닥에 있는 거 마이너스 50%, 60% 떨어진 것도 지금 물려 죽겠는데 고점에 떠 있는 거 공략을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들이 공략을 오히려 더 안 하는 강한 종목이 돼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소비주 엔터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강한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준 다 꺾였어요, 지금. 녹십자, 뭐 유한양이,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다 싹 다 꺾였습니다. 대장이 다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대장이 기가 꺾여 있으면 쫄병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이치죠. 그래서 주식은 기가 살아있든 대장이 살아있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주들도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장기 투자를 본다라 그러면은 보유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지금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지금 매수 가격에서 빠진 거는 여기에서 지금 떨어진 게 대략 보니까 한 19% 정도 되는데 고점에서 떨어진 걸로 따지게 되면은 40%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버티세요. 버티면 매수 가격 근처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8만 원 봐야죠, 뭐. 현재로는 8만 원까지 빠질 거 생각을 하고 버티세요. 나중에 다시 10만 원, 11만 원 올라올 겁니다. 그때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금양. 자, 금양 5,150원, 5,150원의 비중이 15%. 5,115%. 요거 크게 안 물렸는데 내일 시장이 약할 것 같거나 저점이 깨지면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은 충격이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쿡 하고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시장도 비슷하죠. 저점이 깨져버리면 쿵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질 것 같으면 미리 손절하는 방법도 있고 확인하고 손절하겠다 그러면 4,500원이 깨질 때 손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떨어지는 칼날 얘기가 사라지려면 장대양봉 이렇게 빨간색 장대양봉이 나와지면서 화염방사기로 불로 확 이렇게 불로 지져버리는 모양이 나오면 제 입에서 시장이 2,500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시장을 좋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침에 9시 50분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이걸 봤는데 3천도 안착을 못하는데 이 시장이 어디 좋은 거냐. 이건 시장이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오늘 아침에 대놓고 얘기했는데 대놓고 빠지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금화 대응 20% 정도 해놨다면 그게 기회가 돼서 이거는 기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들으면 이해가 되고. 자, 어쨌든 금양은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준비를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수익에서 그냥 잘 빠져나오세요. 지금 빠진 게 없어요, 얘는. 낙폭 가진 종목들 많고 좋은 종목들 많은데 차라리 현대해상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든가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느낌은. 자, 어쨌든 요거는 내일 저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직 컨트롤스. 매수 가격은 18,200원에 비중은 5%. 뭐 거래량 들어오고 오늘 그래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들어주게 되면 일단 한번 파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수 3,100 안착 못하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들어줬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익으로 바뀌면 바로 빠져나오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명료하고 빠르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최근 이 시장에 호재는 없고 계속해서 악재만 쏟아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또 내일장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 계좌 좀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전략 세워주시죠. 그렇죠. 자, 지금 개인 투자를 많이 불안한 이유들은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30% 빠진 게 많습니다. 셀트리온, 아까 네이버, 카카오 마이너스 20% 빠진 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대부분 다 마이너스 18%에서 20%는 대부분 다 대형주 빠졌다면 개별주들은 2배 빠집니다. 마이너스 40%도 빠졌을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 마이너스 30% 정도는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금화 대응은 지난주가 끝난 거고요. 지금에서는 늦었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거고,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아까 장시작, 아까 전만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대가 넘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거든요.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가 빠져야 폭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게 없어요. 떨어진 것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시장은 별로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폭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 2,950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깼고, 그러니까 3,000을 지켜줘야 되는데 3,000을 깼고, 그다음에 2,900도 지금 깰랑말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빠지면 계속 괜찮다라 그러면 물타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그걸 돌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현금 자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장대양봉으로 돌릴 때, 하락이 멈춰줄 때, 그때에서 공략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현금화 대응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종목이 20%가 빠진 30% 더 빠지는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의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빠집니다. 다 같이 빠지는 시장은요. 다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거를 누가 더 적게 깨지느냐 혹은 누가 더 지난주에 현금화 대응을 해서 안 깨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건데 만약에 현금화 대응을 하나도 못했다면 지금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일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 손절을 다 해버렸더니 내일 모레 급등 나오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때에서는 진짜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다 같이 매를 맞을 때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40%, 50% 깨지면 나중에 올라올 때 늦더라도 차라리 올라오거든요. 근데 남들 다 올라갈 때 이미 다 손절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대응이 늦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 것만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바닥을 치는 부분들은 장대양봉이 나올 때서부터 해서 음봉이 내일도 나온다. 그럼 내일 모레 또 빠집니다. 내일 모레 또 음봉 나온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빠집니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면서 손절 대응은 안 해도 좋지만 추가 매수 대응은 절대 양봉 없이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내일 시장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좀 상담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한 소통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해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